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저는 대기업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가운데서 유익한 정보를 꼽아서 기업과 연계해서 분석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반도체 전문 멘토 류민입니다. 저희는 그날 최신 정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좋은 소식만 전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만 전할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그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먼저 삼성전자에 살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유출을 해보는 것인데요. 엔비디아와의 어떤 테스트 현황에 관련해서 지난 영상에서 계약이 불발됐다고 테스트가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그렇게 말을 했었고 주장을 했었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해명을 했었죠. 순조롭게 테스트 중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나서 어떤 향후에 또 다른 보도로서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DS는 반도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DX 부분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음, 삼성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흑자를 내주고 있고요. DS 부분에서 적자 상태였습니다. 지난 23년도에 업황이 좋지 않았을 때 이 DS 부분에서 적자, 적자를 보여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DX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어느 정도 흑자를 크게 내주면서 영업이익 자체는 흑자 상태로 유지하는 그렇게 이제 메꿔가는 식으로 실적이 나왔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왜 살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애플에서 지금 하나의 그 변수를 또 만들어줬네요. 그 기사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 삼성전자의 해명 소식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뼈아픈 소식이 터졌죠. 계약이 불발됐다고. 일단 그 전력 소모 효율이라든지 뭐 열적인 부분, 내열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테스트가 불발돼서 테스트 통과하지 못해서 계약이 불발됐다라고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기사를 냈는데 삼성전자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해명을 이렇게 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엔비디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말했죠. 우선 이렇게 하이닉스가 GPU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엔비디아 향 납품 향으로 HBM3라든지 HBM3E 이렇게 이제 단독 공급하면서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술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방어적인 차원에서 주장을 한 것 같고 이어서 이제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삼성의 이 폴더블 폰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최근에 잘 나갔는데 1위를 내줬다고 합니다. 어느 업체에다가 내줬냐면 애플일까요? 아닙니다. 애플이 아니고 화웨이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좀 부진하죠. 지금 삼성과 애플이 거의 이제 중국에다가 시장에다가 이제 폰을 못 팔기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 자체가 지금 국산폰 애용하라는 이런 정책을 자꾸 펼쳐서 국산의 화웨이를 사용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 공기관들 이런 쪽에 압박을 주다 보니까 민간에도 이렇게 압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이 간다면은 사실 애플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인들한테. 왜냐하면 보안이 좀 더 철저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화이폰을 대부분 쓰겠지만 이제 근데 애플폰을 삼성보다 좀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합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번에 변수를 터뜨렸어요. 원래 아이폰 16이 11월 달에 출시되는데 거기에 AI를 탑재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올랐었어요. 그런데 삼성과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로 경쟁을 붙을 것처럼 되더니 스마트폰에 중국 AI를 넣는다고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에 대적을 하려면은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아이폰 16부터 탑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언론 플레이로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죠. 그런데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화웨이 아니 온디바이스 AI 탑재를 이 중국 바이두의 제품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아이폰 사용하는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것이죠. 중국의 어떤 제재, 그러니까 비밀적인 어떤 그런 유튜브를 사용한다든지 구글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중국인들이 그런 거를 제재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두를 사용한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이 AI를 중국이 섣불리 이렇게 개발하지 못하고 좀 서두르지 못한 이유가 중국에 대한 욕을 할 경우 뭐 예를 들면 천안문 사태 얘기를 꺼냈을 경우 AI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일반적인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천안문은 민주운동이다 뭐 이런 것이라든지 시진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욕을 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넣는다면은 AI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거를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시장이 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에 있었는데 바이두 AI를 사용을 한다면은 그게 과연 어, 이 아이폰에 이로울까요?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삼성이 지금 지난 23년부터 이제 AI 반도체, AI 산업, AI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DS 부분에서 계속해서 뒤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일단 잘하는 것부터 일단 좀 꽉 잡고 나아가자라는 점에서 DX 부분, 모바일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선점을 또다시 차지하고 이렇게 나아가자는 주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은 이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와 함께 이렇게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제 삼성이 300조, 정부가 350조, 하이닉스가 120조 투자를 해서 770조 반도체 단지를 짓는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좀 부흥시키고자 글로벌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죠. 이런 지원을 받고 또 미국에서도 보조금도 받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발판을 삼아서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좀 점진적으로 지금은 사실 하이닉스를 좀 뒤집기는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점진적이지만 퀀텀 점프하는 도약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 차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실 주가를 딱 보셔도 처음 주식을 하는 사람도 이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면은 진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를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런 추세를 지금 벗어나서 하향 돌파했죠. 이 순간부터 이미 이제 하락세 이 채널로 접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터치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의 어떤 수렴 부분까지 진행하다가 횡보하다가 반등할지 아니면 이 매물대를 돌파 하향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체크하셔가지고 어, 집,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종합하셔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